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1.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8%, 코스피는 2.3% 하락 마감이 됐는데 HLB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은 뭐라고요? 주도주가 된다. 근데 그 주도주는 뭐에서 나온다? 신고가에서 나온다. HLB는 지금 뭐다? 신고가다. 그쵸? 자, 그러면 신고가가 왜 나와요? 그쵸?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그 선반영하는 게 왜 선반영을 하냐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가 이미 높아져 있어요. 지금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막 실적에 대비해서 보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 그쵸.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오늘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신고가예요. 그쵸. 왜 신고가에서 조정받아요? 뭐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됐으니까. 뭐 미증시 하락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고가 종목이 조정을 받는 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저가를 높여간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결과를 기다리면 늦어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 근데 지금 하이닉스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그쵸? HLB보다 더 크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물론 규모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신고가를 갈까?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시장의 구조가 다 똑같다. 그리고 종목 간에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미증시의 경우에도 모두 다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지금 실적 어때요? 개판이에요. 근데 왜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그쵸?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올라서 시가총액 얼마? 6조 7천억, 한 7조 정도인데 계산하기 쉽게 7조 잡고 마이너스 50하면 얼마예요? 3조 5천억. 장기 적자, 막 10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3조 이상이야. 그렇다는 건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인정, 시장의 평가치가 3조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다? 앞으로 뭐 리보세라닙과 뭐 캄렐리주맙의 병력요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뭐 평가해서 앞으로 뭐 시장성,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모든 건 시장이 평가합니다. 모든 건 다 시장이 평가해요. 시장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러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도 돈이 들어와서 신고가 만들죠. 누구의 판단? 시장의 판단. 시장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의 선택. 그렇죠.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기다렸다가 막 매수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 가도 매수 못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갔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신고가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서 뭐예요? FDA의 판매 허가 신청. 그럼 미국에는 직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떼어지는 뭐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상쇄가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약 쪽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쵸?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서 보더라도 50% 이상의 마진율은 간다.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원래 신약은 한 80%씩 나오는 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동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차감하고 진행을 하면 50% 정도의 마진은 충분하다. 근데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보세라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원래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먹는 약입니다. 항암제인데 먹는 약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가 돼요? 부작용이 적다. 근데 위암 치료제로 개발됐을 때 이름이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아파타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FDA에서 진행하는 임상 도중에 추가적으로 병력요법이라는 그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파타닙이었을 때 중국 임상 중에는 완치 환자가 나왔어요. 위암으로. 그럴 만큼 효과는 입증이 됐다. 근데 판매 허가 신청 중에 뭐가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이 구간은 뭐라 그래요? 매집 구간이 아닙니다. 매집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쵸? 시작점에 대해서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위쪽에서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 구간 그쵸 요날이에요. 요날부터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가에서 매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세요. 그냥 한 달 동안 한 2천억 정도 그냥 쓸어 담았다. 그쵸? 정확히 따지면 한 달도 아니에요. 한 2주 동안 한 2천억 정도 쓸어 담았다. 그쵸? 왜 이런 상황을 만들까요?
매집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세력들이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펀드 자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떨어진다? 너네 손절 어떻게 잡을래? 이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이 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세력들이 빨리 끝내고 빨리 이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얘네는 분기별로 성과 체크하고 한 달별로 성과 체크하고 계속해서 보고서 써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기다리면 늦어요.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신고가 구간에서 적절하게 공략해야 되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렇죠. 새해도 됐고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특징점은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HLB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FDA 신청돼가지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거 당연하지.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갖고 뒤에 따져봤더니 재료가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가 달라지지 말라고요. 선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쵸? 2주 안에 체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건 우리가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꾸준히 보유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최대 한도의 기간도 3개월 안으로 다 끊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첫 번째 구간인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HLB 말고 어떤 신고가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미증시도 급락이 나왔고 고가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종목이 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쭉 올려서 보면, 자, 1월 2일 어저께죠. 그쵸? 어저께. 원래 새해 첫날은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쵸? 10시 개장이니까 그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자, 이 내용 보시면 장시작 전, 그쵸? 1월 2일 시장가 매수 YIK, 정확하게 장시작 전, 시장가로 사라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YIK. 자, 보면 오늘 12% 상승. 여기 나가는 종목은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2주 정도의 기간을 보유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신고가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저께, 그쵸? 대략 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가 21%까지, 그리고 종가 12% 정도의 하락한, 그리고 종가 12% 정도의, 그쵸?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틀 동안 보유해서 몇 프로예요?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지금 HBM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HBM이 삼성전자가 늦었어요. 그래서 CXL이라는 부분을 특허 출원을 했고,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길게 내용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상으로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신고가 공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쵸?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쵸? 그것도 단기간에.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제가 한 3일 정도 움직임 한번 볼게요.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보면 4%대 오늘 하락했죠. 근데 28일 요 날이죠. 그쵸?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는데, 제가 돌파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쵸? 시가 구간에서, 그쵸?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겠죠. 이날이 언제예요? 12월 22일. 시가 얼마? 49,700원. 22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12월 22일. 그쵸? 레고캠 바이오 있죠? 장 시작 전에 때려 사라. 그냥 계속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가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면 보세요. 22일 49,700원의 시작. 종가 52,000원. 그 다음에 10% 상승, 6% 상승. 그 다음에 6% 상승. 어저께 보합권 오늘 4%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몇 프로?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 시노펙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22일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날도 계속해서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재료보다 가격이 빠르다. 재료는 뭐예요?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그쵸? 그러면 실적이 지금 좋을까? 올해 예상치가 251억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129억이에요. 곱하기 2 정도, 한 100% 정도,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근데 시가총액은 애초에 높았습니다. 그쵸? 6,600억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조금 더 가면 1조 가겠어. 근데 이익은 얼마? 1,000억도 안 돼요. 이렇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가격만큼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없고, 가격에 대해서 공략을 했을 때, 그쵸?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정말 막 60%씩 70%씩 이런 종목들이 터지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터지지는 않지만 이런 류의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만 가지고도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통방에 와서 매매를 배우라고. 자,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자꾸 막 고가 보고 따라가고 막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배우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나오는 뭐 시노펙스,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 있죠. 그쵸? 이런 것들 제가 다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지 그쵸?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신고가 검색기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서 있지 않으면 털릴 때 어떻게 털리는 줄 알아요? 떨어지죠. 이때 털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여기서 다 털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고가에 또 물려요. 이런 상황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기간과 가격은 함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편집도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진행해 왔었던 제가 신고가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